자,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해보죠. 요즘 AI 혁명 정말 화려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서는요, 데이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원을 두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전기를 둘러싼 전쟁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챗 GPT에 그냥 질문 하나 툭 던질 때 말이죠. 이게 구글 검색보다 전기를 거의 10배나 더 쓴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AI의 뇌가 반도체라고 한다면 그 심장을 뛰게 하는 혈액은 바로 전기,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AI 시대 새로운 석유는 바로 전기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전기가 이제 그냥 수도나 가스 같은 공공재가 아니라는 거죠. 21세기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지을 그야말로 핵심 전력 자원이 됐다는 겁니다. 옛날에 록펠러가 석유로 세상을 쥐락펴락했다면 지금 빅테크들은 바로 이 전기를 손에 넣으려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대체 얼마나 많이 쓴다는 걸까요?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9045테라와트시. 와, 이게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예측한 건데요. 불과 몇 년 뒤인 2030년에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1년 동안 쓸 전기의 양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방금 보신 그 어마어마한 양이 어느 정도냐면요.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1년 내내 쓰는 전기랑 똑같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들이요. 진짜 엄청나죠? 이게 불과 6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AI는 이렇게 전기 먹는 하마가 된 걸까요? 뭐가 그렇게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건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GPU 있잖아요. 이게 일반 서버칩보다 전기를 막 7배, 8배씩 먹어요. 그리고 AI 서비스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죠. 365일 24시간 내내 돌아가야 하니까 전기가 계속 필요하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바로 냉각 비용이에요. 수만 개의 GPU가 내뿜는 그 뜨거운 열을 식히는 데에만 데이터 센터 전체 전기 사용량의 무려 30%가 쓰인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 어마어마한 전기가 발전소에서 만들어져서 AI의 뇌,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까지 어떻게 전달되는 걸까요? 그 긴 여정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번 따라가 보시죠. 우리가 전력 밸류 체인이라고 하면 뭔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아주 간단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도시의 상수도 시스템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댐에서 물을 만들고 발전, 거대한 파이프로 보내고 송전, 물탱크에 잠깐 저장했다가 저장, 우리가 필요할 때 수도꼭지를 틀어서 쓰잖아요. 소비. 전기도 똑같습니다. 이 네 단계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의 첫 번째 목적지입니다. 바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심장, 발전소죠. AI의 이 끝없는 식욕이 바로 이 발전소의 모습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전 세계적인 분위기는 탈원전이었습니다. 원자력은 이제 한물간 저물어가는 에너지처럼 여겨졌었죠.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바로 AI 데이터 센터 때문이죠. AI가 뭘 원하냐면 첫째, 24시간 끊기지 않는 안정적인 전기. 둘째, 엄청난 양의 전기. 셋째, 탄소 배출이 적은 전기. 이 까다로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유일한 해결사로 바로 그 원자력이 화려하게 부활한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안정성, 규모, 저탄소. 이 세 가지 핵심 기준에서 원자력은 그냥 완벽해요. 별 5개 만점이죠. 다른 에너지원들은 다 하나씩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이 아예 원자력 발전소 바로 옆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바로 이겁니다. 자, 전기를 만드는 댐은 이제 살펴갔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전기를 옮기는 파이프와 저장하는 물탱크로 넘어가 볼 시간인데요. 사실 AI 전력 문제의 진짜 핵심, 가장 어려운 숙제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 전력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정답은 바로 저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전기는 생산하는 그 순간 바로 쓰지 않으면 그냥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기는 항상 쓸 거냐, 버릴 거냐,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판을 뒤집을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죠. 바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우리가 ESS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 상수도 비유해서 물탱크 역할을 하는 말 그대로 전력망을 위한 거대한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이 물탱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AI의 전기 사용량이 무슨 롤러코스터 같거든요. 엄청나게 변덕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AI가 학습 내용을 중간에 한번 저장하는 체크포인트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 전력 사용량이 갑자기 100에서 0으로 뚝 떨어졌다가 다시 순식간에 100으로 확 솟구칩니다. 이런 식의 널뛰기는 전력망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겠죠? 바로 그때 이 ESS가 거대한 완충제, 그러니까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드디어 우리 여정의 최종 목적지 데이터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들이 모였으니 이 전력 전쟁이 과연 어떤 거대한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시간입니다. 이 최종 목적지에서 우리가 종종 놓치는 숨어있는 전기 도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냉각 시스템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데이터 센터 전체 전기 요금의 무려 30%가 이 뜨거워진 AI의 뇌를 식히는데 사용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이 이겁니다.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엔비디아처럼 단순히 AI 칩을 만드는 회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전기를 저장하는 ESS 배터리, 전기를 배달하는 전력망 장비, 전기를 24시간 만들어내는 원자력, 그리고 AI에 열을 식혀주는 냉각 시스템까지 이 전력 밸류 체인 전체에 걸쳐서 지금 엄청난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전기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전기는 더 이상 그냥 당연하게 쓰는 공공재가 아닙니다. 한 국가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 자원이 된 것입니다. 지난 20세기가 검은 황금, 석유를 지배하는 자들의 시대였다면 다가올 21세기는 보이지 않는 힘, 이 전자의 흐름을 지배하는 자들의 시대가 될 겁니다. 과연 이 새로운 시대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하루 한 알 눈에 보이는 경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